문학에 이르는 길 서정시약 출판사입니다. 2014년 개정판입니다.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은 또 하나의 호체이다 해서 19쪽입니다. 모방스럽 말하자면 문학을 문학 밖의 세계와의 관련해서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플라톤은 문학은 어디까지나 흉내낸 것이므로 실제와 진리에서 먼 것으로서 순수 이성을 구사하여 실제와 진리를 파악한 철학자가 지배하는 공화국이 이룩되면 시인은 쓸데없는 존재가 되므로 추방하겠다는 이른바 시인 추방론을 폐기까지 이르렀다. 그렇지만 그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달랐다. 그는 문학이 인생을 모방하는 데 특수한 면만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 타당성이 있는 면을 모방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곧 진리를 제시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또 보편성에서도 철학적인 것과 문학적인 것을 구별하였는데 특히 문학적 보편성을 개연성, probability라는 말로 규정하였다. 그는 이 개연성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역사와 문학을 구별하기도 하였는데 역사는 특수한 사실의 기록으로 끝나지만 문학은 특수한 사실을 통하여 개연적 진실, probability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했다. 작가가 모방하는 세계는 개연성 있는 보편 타당성을 가진 세계이다. 꿈에는 이야기이지만 실제의 세계와 상당히 닮았다든가 실제와 전혀 닮지 않았다 해도 위에서 말한 개연성을 부각시킨다는 조건만 충족된다면 그 후성은 일정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렇다면 개연성이 있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개연성이라는 사실 그대로가 아닌 있음직한 것이다. 소설에서 우리는 현실적 세계가 아니면서 현실적 세계와 비슷한 세계를 많이 보아왔다. 그들은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는 아니지만 그러나 실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존재 가능한 세계이다. 이 점은 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문학은 그러니까 현실을 통해서 현실과는 유리된 또 하나의 언어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실제와 전혀 닮지 않았다고 해서 진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문학적 진실은 과학이나 역사처럼 실제 사실과의 합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 자체가 그럴듯하면 되는 것이 바로 허구인 것이다. 상상력을 동원하여 현실에 있지도 않았던 일들을 마치 있었던 일이나 있는 것처럼 꾸미는 기능이 바로 문학의 개연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학은 역사와 많이 닮아 있지만 역사와 구별이 되는 것이다. 역사는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것이다. 역사는 똑같은 사건이 재발할 수 없는 이례적 성격을 갖는다. 한 특정한 시대와 배경 속에 사회와 인물을 등장시킨다는 점만 놓고 보면 역사와 문학은 구별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는 있었던 일, what was만을 기록한다. 있을 법한 일, what might be를 기록하는 것은 문학이다. 무정에 나오는 이 형식이나 3대의 조덕기는 모두 일제시대라는 일정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곧 현실 세계를 사는 실존적 인물은 아니다. 그들은 허구의 세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따라서 이 형식의 자손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한다거나 조덕기의 동경유학 시절의 성적표를 열람해 볼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김소월의 진달래 꽃을 읽고 떠나는 인물을 위해 꽃을 뿌리는 인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고 김소월의 여성관계를 조사해 보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약산의 동대에 올라 실제 조사해보니 그 산에는 진달래꽃이 없고 철쭉구만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해야 이 시는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학은 사실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작가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세계를 창조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그 세계는 실제 세계와 무관하지 않다. 허구 세계는 실제 세계를 모델로 하여 만들어지고 있는 까닭이다. 이와 같은 문학의 허구성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문학의 개연성이다. 보편적 성격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는 이 용어는 또한 하나의 전형, 타입을 이루는 것이기에 가능하다. 가령 우리가 춘향전이라는 작품을 읽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인물은 무수히 많다. 그 중에 우리나라에 열려는 이런 여자로구나 생각되는 인물이 춘향이며 당대의 탄과 노래라면 변학도가 바로 그런 인물이다. 공지파치라는 옛날 이야기 속에는 계모의 전형이 들어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는
우유부단하고 갈팡질팡하면서 고민하는 한 인물을 만나며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서는 저돌적이며 경박한 한 세네를 만난다. 우리 일상 대화에서조차 그 여자는 춘향이 같다느니 변학도 같은 놈이라는 등의 말을 사용한다. 이때의 춘향이나 변학도는 바로 그런 인물의 전형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형은 인물뿐만 아니라 사건이나 배경 등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염상섭의 소설 3대는 일제식민지 시대의 한국의 현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소설 속에서 만나는 현실은 실제가 아닌 하나의 전형인 것이다. 3대에 나타난 현실은 우리가 똑같이 체험할 수는 없는 것이며 확인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역사 교육이나 사회 교육 등을 통한 경험의 귀납과 반복적이며 연속적으로 누적된 이미지를 통해 상상력을 발휘하여 당대의 사회상을 선명하게 그려볼 수는 있다. 그때 우리가 그려보는 선명한 사회상이 바로 당대 현실의 한 전형인 것이다. 이러한 전형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보편적인 성찰에 이르도록 해준다. 작가가 꾸며내는 이러한 전형이야말로 특히 문학이라는 분야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다.